지금 고용시장이 정말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현명한 투자를 위한 뭐랄까 지도 같은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지도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나고 또 어디서 사라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이른바 거물 투자자들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경제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5명의 투자 대가들이 이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들어봐 보죠. 모든 투자 전략의 뿌리가 되는 거죠. 바로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트렌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딱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레저, 서비스업, 또 물류나 AI 인프라 같은 분야는요. 일자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단순 반복적인 전문 서비스 직종은 자동화나 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아예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경제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진짜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각자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전략을 가진 5명의 투자 대가들, 이분들을 통해서 이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들 아시는 가치의 왕 워런 버핏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 핵심은 애플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의 변화예요. 최근에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철강사인 뉴코를 매수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통 제조업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첨단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죠. 버핏과 거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캐시 우드죠.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테슬라, 코인베이스처럼 AI와 디지털 전환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장산업 지도랑 정확히 일치하죠.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기술이 경제 판도를 바꾸는 그곳에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노리는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요,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하나는 ETF로 시장 전체를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더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미래 디지털 경제의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아요. 주식시장 너머에 거대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공격수라기보다는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그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자산을 지키도록 설계됐죠. 산업 구조가 이렇게 급격히 변할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오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원자재, 채권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 에크먼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주의 투자자죠.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딱 특정 기업을 고른 다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우버나 레스토랑 브랜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고용이 쑥쑥 늘고 있는 레저, 서비스, 물류 플랫폼 같은 경험 경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아주 명확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본 이 5명의 대가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고용시장 지도와 딱 연결해서 그들의 진짜 투자 전략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라는 이 거대한 성장 산업을 두고 버핏과 우드가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버핏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안정적인 보험사를 사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약간 방어적인 투자를 하죠. 반면에 캐시 우드는요, 원격 의료나 바이오테크 같은 디지털 헬스 분야에 베팅하면서 아주 높은 성장을 노립니다. 같은 숲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나무를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AI와 물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 우드는 기술 그 자체, 그러니까 로보틱스나 물류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요. 블랙록은 그 기술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 즉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제조업이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의하듯이 이건 소멸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낡은 공장 대신에 스마트 팩토리나 반도체, 전기체 공급망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버핏이 뉴코 같은 철강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인프라의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니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가들의 전략을 쫙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들을 여러분의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핏처럼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길. 두 번째는 안정적인 핵심 자산에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섞는 균형 잡힌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캐시우드처럼 고성장 기술주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길이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바로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일 텐데요. 자산의 절반 50%는 S&P 500 지수나 우량주 같은 아주 안정적인 핵심 자산으로 딱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35%는 미래 성장을 이끌 AI나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15%는 레이 달리오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원자재나 채권 같은 해지 자산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핵심 자산은 버핏 스타일을 따라서 S&P 500 ETF나 안정적인 헬스케어 주식으로 구성하고요. 성장 자산은 캐시우드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AI나 로보틱스 관련 ETF,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 자산은 달리오의 전략을 본떠서 원자재나 채권을 섞어서 안정성을 더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가들의 전략을 아주 조화롭게 섞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네 가지 규칙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안정적인 코어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위성을 더하는 전략을 쓰세요. 둘째, 제조업처럼 겉으로 보기에 축소되는 산업 안에도 첨단 기술 분야라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셋째, 블랙록처럼 주식만 보지 말고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쪽으로도 시야를 넓혀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고성장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수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 즉 고용시장의 지도를 제대로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투자 대가들의 플레이북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치 투자자, 혁신의 모든 걸 거는 성장 투자자, 아니면 그 둘의 균형을 현명하게 잡는 투자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